이번 번외편 19번째와 이어지는 20번째 편에서는 본편 55편에서 간단히 소개한 양자이론에 근거하여 의식을 설명하는 이론 중 조화 객관 환원 이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19편은 우선 의식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어려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블랙홀 이론으로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펜로즈가 1980년대 후반 이후 연구하고 있는 의식을 설명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으로 양자중첩 붕괴 과정을 완전히 새로이 해석하는 양자중력 이론에 근거한 객관 환원 이론을 제안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인 의식은 아직 미지의 영역에 속합니다. 역사상 많은 학자들이 규명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일찍이 철학자 그리고 20세기 이후 인지과학, 정신의학, 신경과학 분야에서 신경계와 정신과 관련해 주요 연구 과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물리학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의식에 관한 사회적 관점에서 떠오른 관심으로 기계적인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의식의 권위자라 할지라도 의식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고 대다수 학자들이 동의하는 정의조차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식이라는 현상이 다양한 상태와 내용과 수준을 포함한 일종의 주관적 생물 현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식이라는 용어도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식을 잃고 쓰러지다와 그는 윤리의식이 없다 라고 할 때의 의식은 상당히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식에 관한 다양한 논쟁도 있는데 인간만의 고유한 것인가, 동물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나 두 철학자 설과 데니스 사이에 의식이란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와 관련된 논쟁도 있었습니다. 물리주의는 의식을 물리학을 통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주로 취하는 관점으로 의식을 포함한 모든 인간성은 물리적 수단과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견해인데 이를 반박하는 입장으로 철학적 좀비, 즉 인간과 완전히 동일하지만 주관적 경험이나 영혼이 없는 꼭두각시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지면 궁극적으로 철학적 좀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분류를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차머스는 의식에 대한 연구를 크게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구분하였습니다. 쉬운 문제는 뇌의 정보를 판별하고 통합하고 정신 상태를 보고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과정을 알아내는 것으로 최근 인지과학자, 신경과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이 뇌의 상태를 전기적, 화학적 변화를 측정하는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자극과 반응 관계 연구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떤 물리적 현상이 어떻게 뇌에서 주관적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로 레비는 설명적 간격이라고도 하였는데 뇌의 어떤 영역에서 전기적 활동과 어떤 의식 내용 간의 상관관계는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물리적 과정이 어떻게 의식으로 바뀌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 피질과 하측 두엽의 동시적 신경신호가 사람 얼굴을 의식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확실한데 이는 쉬운 문제입니다. 신경신호가 전혀 물리적 사건과 비슷하지 않은 얼굴에 대한 인식이 되는가? 이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쉬운 문제들이 해결되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과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는 별개라는 주장이 공존합니다.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의학자와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의식은 뇌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뇌는 인간의 활동 중에 중추로서 몸 전체와 신경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화학물질의 농도를 조절하여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아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뇌 안에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 즉 뉴런이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수상돌기라는 가느다란 가지들과 축삭이라는 굵고 긴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축삭 끝에 다른 신경세포의 수상돌기와 연결되는 시냅스가 있고 이 시냅스에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며 신경신호가 전달됩니다. 뇌에는 1000조 개 정도의 시냅스가 신경망을 이루고 있고 이를 커넥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현대과학을 통한 뇌 연구는 신경신호를 상당히 세밀한 정도로 측정할 수 있어 신경신호 전달과 인간의 다양한 활동의 관계를 연구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망을 모사하는 컴퓨터를 구현하여 최근 거의 인간 수준의 대화와 작업이 가능한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습니다. 수학자며 수리물리학자인 로저 펜로즈는 1960년대 호킹과 공동연구로 블랙홀에 대한 펜로즈-호킹 특이점 이론을 완성하였고 그 공로로 1988년 울프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호킹이 죽은 후 펜로즈가 이 업적으로 실험 물리학자들과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펜로즈 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업적을 남겼는데 아인슈타인이 추구했던 중력과 양자 이론을 통합하는 양자 중력 이론, 결국 모든 것의 이론을 탐구하는 학자로서 의식의 연구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의식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최근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식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질문인가에 대하여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하였고 의식의 연구는 물리학의 모든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물리적 세계의 관점에서 정신적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식에 관한 펜로즈의 이론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세 권의 저서와 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저서는 황제의 새 마음, 마음의 그림자, 그리고 1995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한 인간 가치에 대한 테너 강연을 책으로 만든 우주, 양자, 마음이 있고 다수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펜로즈는 그의 저서 황제의 새 마음에서 인간의 의식은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이 수행되는 컴퓨터와는 다른 비알고리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에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와 튜링이 고안한 기본 형태 컴퓨터인 알고리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처치 튜링 명제를 구현하는 튜링 머신의 한계로서 정지 문제를 언급합니다. 모든 산술적 진술의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유한한 기계적 절차가 존재하는가라는 힐베르트의 결정 문제에 괴델은 불완전성 원리에 의해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튜링은 알고리즘에 의한 튜링 머신의 불완전성을 보인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건전한 이론이더라도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펜로즈는 이 결과를 수학자들은 수학적 진리를 이해하는 데
계산적 절차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해에는 계산할 수 없는 비알고리즘적인 것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컴퓨터로 풀 수 없는 수학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정사각형을 조합시켜 만들어지는 다각형인 폴리오미노의 비주기성 형태 타일 깔기 같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원리상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풀 체계적인 알고리즘적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의 중심엔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곧 다가올 것이라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 지나가는 것을 의식하며 모든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모든 공식은 시간 대칭성을 갖고 있고 시공간 해석에서 시간은 단지 시공간 좌표의 한 점일 뿐 흐르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흐르는 시간의 관점에서 사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오직 의식 현상뿐이고 물리학 이론에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의 동시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것과는 다르며 객관적인 현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단지 정적인 4차원 시공간이 있을 뿐 흐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찰자의 시공간 안에서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현재가 결정되는데 한 관찰자의 현재는 다른 관찰자의 현재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사건은 제1 관찰자의 과거가 되는데 제2의 관찰자에게 미래가 되고 같은 사건이므로 제2 관찰자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불확실한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펜로즈는 시간의 흐름에 대하여 의식하는 것과 물리 이론이 서술하는 물리적 세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의식 지각 메커니즘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물리학이 가능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우주론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빅뱅 이론이나 그에 따른 연력학 제2법칙, 호킹은 시간의 화살이라고도 한 시간의 방향성, 그리고 블랙홀과 시간의 특이점의 존재는 마치 20세기 초 양자 이론이 확립되기 이전에 맥스웰 전자기 이론에 의해 원자의 붕괴와 같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양자 이론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양자 중력 이론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물리 이론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펜로즈는 자신의 양자 중력 이론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펜로즈의 의식 연구는 이해의 문제만 취급하는데 이해는 비계산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현 물리 이론들 중에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이론이 있음을 가정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양자역학의 불완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물리 법칙은 계산 가능한데 양자역학에서 관찰에 의한 파동함수 붕괴가 계산 불가능 과정의 후보라고 주장합니다. 물질의 상태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가능한 상태를 나타내는 항들의 선형 형태의 합으로 중첩으로 표현합니다. 관찰이 되면 가능한 상태 중 무작위적으로 하나로 붕괴됩니다. 각 상태가 측정될 확률은 중첩된 파동함수의 상태를 나타내는 각 항의 복소수 계수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관찰에 의한 붕괴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난 후 고전역학으로 설명이 가능한 하나의 상태가 됩니다. 펜로즈는
이러한 파동함수 붕괴의 무작위로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 계산 불가능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펜로즈는 현존하는 양자이론의 모든 해석들과 다른 무작위로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파동함수 변화 메커니즘을 제안하면서 이를 객관 환원이라 하였습니다. 제안하는 근거는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가 인지했던 것, 즉 측정 문제로서 양자역학에서 상태를 중첩으로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우리가 경험하는 거시 세계에서는 볼 수 없고 가능한 상태 중에 붕괴된 하나만을 관찰하게 됩니다. 펜로즈의 측정 문제 제기는 측정 장비 역시 양자적 구성물로서 측정 장치가 양자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면서 왜 파동함수 붕괴가 일어나는가를 측정 문제로 정의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코펜하겐 학파, 즉 보는 측정 장치는 별다른 설명 없이 거시계로 생각하고 미시계가 관찰하는 거시계와 상호작용하면 무작위적인 붕괴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펜로즈의 지적은 EPR 논문의 보호 답변 논문에 대한 슈레딩거가 반박한 언젠가는 측정 장치가 양자 수준의 미시계로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던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펜로즈는 측정 문제 해결 방안으로 양자 상태 환원의 객관적 형태, 줄여서 객관 환원, OR을 도입함에 의하여 양자역학의 표준적 틀의 확장을 제시하는데 이를 DOC 펜로즈 제안이라 합니다. 양자 중첩 상태를 유지하는 적당한 수면 시간이 있도록 환원, 즉 붕괴 과정에 물리적 문턱이 존재하며 파동함수의 붕괴는 이 수명 시간 동안 중첩의 상태가 하나의 상태로 환원되는 실제 과정이라 주장합니다. DP 제안은 현 양자역학의 확장을 위하여 양자역학과 고전역학 수준의 물리적 설명의 괴리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양자 중력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몰링과 같은 학자들에 의하여 제안된 양자 중력 이론들은 일반적으로 표준 양자장 이론을 기반으로 이론을 전개하는데 물리학계의 전적인 동의를 얻는 양자 중력 이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펜로즈의 양자 중력 이론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고 의식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펜로즈는 의식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론을 제안하였다기보다는 의식 현상이 과학적 세계관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가를 제안하고 이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의 방향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식보다 의식적 이해, 더 구체적으로 수학적 이해의 정신적 과정을 다루는데 그것은 컴퓨팅에 의해서 불가능하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넘어서는 물리학 기반이 필요하고 이 컴퓨팅의 한계를 넘어서는 적절한 물리적 이론을 과학의 틀 속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펜로즈는 자신의 제안이 비록 틀릴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제안으로 탐구의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번외편 20번째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을 조화시키는 펜로즈의 양자 중력 이론에 근거한 객관 환원, 즉 OR을 설명하고 의식이 생기는 현상을 뇌의 신경세포 내의 미세소관에서 일어나는 양자 효과로 설명하는 펜로즈 해머로프의 조화 객관 환원 이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